안녕하세요. DSS 발표자 금도윤입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리뷰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뿐만 아니라 팀원분들이 대부분 오픈소스 커미터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DSS였을까요? 지금은 멀티코어가 주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병렬성과 동시성은 개발자가 필히 다루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비동기 분산 서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DSS란 무엇일까요? DSS는 Distributed Server System의 약자로 고성능 분산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서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네티와 아카를 이용해서입니다. 네티는 비동기 이벤트 기반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고 아카는 동시성 모델인 액터 기반의 툴킷입니다. 네티를 통해서 개발자가 다루기 어려운 멀티스레딩 문제를 도와줄 수 있고 아카를 통해 동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트워크 쪽은 네티, 서비스 쪽은 아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부터 저희의 컨트리뷰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단 한 번의 오프라인 미팅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매주 목요일 온라인 화상회의와 격주 토요일의 화상회의를 통하여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회의는 스크럼 방식으로 주로 각자의 일주일 작업 내역이나 공부한 것들을 발표하였고 이후에는 멘토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거나 코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기교육을 받았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저의 첫 고난은 깃이었습니다. 깃을 커밋이나 푸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왔지 두 개의 커밋을 하나로 합치거나 PR을 갱신하거나 업스트림을 로컬로 동기화하는 작업들은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겪은 고난의 기록들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주로 멘토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git 리베이스나 git 체리픽 등의 명령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고난은 첫 프로젝트 설치 및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에러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리제이가 아닌 이클립스를 사용했던 팀원분은 롬푹 설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대응책이 컴퓨터마다 달라서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클론했을 때 한글 경로가 있었던 팀원분은 UTF-8로 경로가 디코딩되지 않아서 파일을 찾지 못하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튜토리얼 진행 중에 폼.xml 파일에 버그가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슈로 등록을 했고 팀원분들은 처음에 멘토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이슈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의 첫 컨트리뷰션입니다. 저의 세 번째 어려움은 네티와 아카에 대한 장벽이었습니다.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아카와 네티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왼쪽 사진은 팀원분이 유데미를 통해 수강한 아카 강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강의는 클래식 아카를 다루는 데 비해 저희 프로젝트는 타입트 아카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질을 꽤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사서 읽은 네티인 액션입니다. 회사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극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멘토님께서 아카와 네티 관련된 좋은 자료를 올려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복 과정에는 항상 팀원과의 소통과 코드 리뷰가 함께 있었습니다. 깃터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코드 리뷰를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컨트리뷰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CI 도구인 트라비스와 코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커버럴스가 연동되어 있어 자신의 PR을 이런 도구를 통해 미리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소나클라우드 분석 도구로 코드의 안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컨트리뷰턴 기간 동안 총 26개의 플리캐스트, 3,863 라인의 코드 추가, 2,439개의 디스커션, 4명의 콜라보레이터 등록에 정략적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기여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JDK 11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프로젝트는 JDK 1.8로 작성되어 있어서 올해 10월에 소나클라우드와 커버리스 서비스가 더 이상 JDK 1.8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했고 JDK 11이 현재 LTS로 지원되고 있기에 JDK 11을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JDK 1.8과 11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DSS의 목적은 쉽고 편하게 액터 모델 기반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완벽한 비동기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했고, 네티를 활용하여 여러 프로토콜 중 웹소켓 그리고 TCP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소켓의 경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간단한 메시지만 주고받도록 하였는데, 앞으로 아카를 활용한 서비스단 작업으로 채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DSS는 보안에 관한 코드가 없어서 HTTPS의 최소한의 보안만 보장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인증 벡터를 개발하였고, 간단하게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JWT 토큰을 발급해서 인증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여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또 기존 DSS는 처리되지 않는 예외는 벡터에서 unknown 에러나 아니면 인터널 에러 두 가지로만 응답이 나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예외 처리를 하는 벡터를 개발하였고, 각 익셉션별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두 가지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였고, 미래 에러 처리할 메소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 적절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요 기능은 성능 테스트입니다. DSS 목적은 고성능의 분산 서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능 측정이 필요했고, 게틀링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실제 DSS 서버의 성능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기를 짧게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로 저 포함 세 분의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번 컨트리뷰턴에 참여하게 되어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오픈소스에 기여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DSS 기여에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DSS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네티에 직접 이슈를 등록하고 PR을 하여 네티 컨트리뷰터 분들께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팀원분들 모두 오픈소스 컨트리뷰터가 되어 다음 만남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DSS 기여는 블락킹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